나치의 광기, 그리고 우리. 네, 오늘은 이 묵직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르몽드 디플로마티코에 실린 성지훈 인문학자의 글에서 시작합니다.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죠. 나치의 광기를 증오하면서도 닮아간다. 아니, 우리가 무언가를 끔찍이 싫어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닮아간다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자,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1937년 자유의 도시라고 불리는 뉴욕의 한복판입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행진하는 사람들 손에 성조기만 들려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 나치의 깃발이 함께 나부끼고 있습니다. 도대체 뉴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정말 이상하고 역설적인 풍경 아닌가요? 불과 몇 년만 지나면 바로 저 나치즘과 전 세계의 운명을 걸고 싸워야 할 나라인데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 의문점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자, 그럼 먼저 뉴욕에서 벌어졌던 이 기이하고도 역설적인 상황,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뉴욕의 이 충격적인 장면은 사실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전 세계를 그야말로 패닉에 빠뜨렸던 한 사건, 바로 검은 목요일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뉴욕 월스트리트의 주식시장이 그야말로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충격파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 경제 전체를 마비 상태로 만들어버렸죠. 역사에 기록된 검은 목요일입니다. 그 후폭풍은 상상을 추월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그 기능을 멈췄고 거리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회 전체의 희망보다는 짙은 절망감이 만연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전례 없는 위기 앞에서 세계 각국은 어떻게든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경기를 살리려는 정책을 폈어요. 그런데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좀 달랐습니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이는 식으로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방법은 달랐지만 결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힘을 빌렸다는 점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럽에서였어요. 이런 국가 주도의 경제해법이 아주 어둡고 또 공격적인 정치 이념과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네, 바로 전체주의의 등장이었죠. 이 연표를 보시면 당시가 얼마나 격동의 시대였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1922년 이탈리아의 파시즘, 그리고 29년 대공황이 터지고 33년에 히틀러가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37년에는 러시아에서 스탈린의 대숙청이 있었죠. 불과 10여 년 사이에 세상에 그야말로 뿌리채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유대인과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지식인들이 탄압받기 시작했고 이탈리아는 파시스트 국가가 됐습니다. 스페인에서는 프랑코의 쿠데타가 일어났고요. 심지어 러시아에서는 스탈린이 한때 혁명을 함께 했던 동지들까지 무자비하게 제거해버렸습니다. 유럽 대륙 전체가 광기에 휩싸이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역사적 배경을 안고 다시 한번 르몽드 디플로마틱 성지훈 인문학자의 날카로운 통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증오하는 대상을 어떻게 닮아가는가, 바로 그 이야기로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나치의 인종주의를 경멸하면서도 어느덧 그들을 닮아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계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 나라들이 내놓았던 그 극단적인 해결책들이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그토록 증오했던 나치의 방식과 점점 닮아가고 있었다는 정말 섬뜩한 통찰인 거죠. 이 이야기는요, 그냥 과거의 역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우리 역시 수많은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광기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